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3.1운동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3.1운동은 일제강점기 중에 가장 큰 독립운동이었죠. 네, 그리고 임시정부는 이게 해방 때까지 있었지만 그 중간중간이 설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임시정부의 내용에 대해서 쭉 한번 이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만 알고 가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은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근거로 해서 상하이 임시정부가 성립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3.1운동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3.1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나서 18년에 끝났죠. 네, 그러고 난 뒤에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 민족의 문제는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게 되죠. 성공하고 난 뒤에 러시아에서는 공산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코민테른을 만듭니다. 이 코민테른은 그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일국일당주의 해가지고 한 나라에는 단 하나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한반도 내에서도 뭐 물밑 접촉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신한청년당에서는 파리강화회의에 특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리강화회의는 1차 대전이 끝난 뒤에 전후 처리 문제로 열렸던 것인데 김규식이 파견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 이제 미국 쪽에서도 사실은 파견하려고 그랬어요. 그랬지만 미국에서 여권을 거부해서 파견하는 데는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되니까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승만이 그 윌슨한테 위임 통치, 한반도 위임 통치를 청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뒤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회의에 신한청년당에서 김규식을 파견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 지사의 39인의 이름으로 해서 만주길림에서 무호 독립선언을 공포를 합니다. 이어서 동경에서는 제1유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28 독립선언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고종이 독살당했다 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돕니다. 이 3.1운동이 고종의 인산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다는 것이니까 이때 고종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이 일으키는 것이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다가 보니까 종교계 그리고 학생들이 주도해가지고 이 독립운동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계에서는 천도교, 기독교, 불교 연합해서 33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최남선이 독립선언서 기초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원래 인산이 된 3월 3일로 계획을 했지만은 이제 3월 3일은 고종의 인산일이라서 고종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해가지고 3월 3일이 아니고 그리고 하루를 땡겨서 3월 2일날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그 기독교 측에서 그날은 일요일이고 주일이라서 안 된다 해서 3월 1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민족 대표들이 태화관에서 3.1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제 탑골공원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 탑골공원에서 하게 되면은 무고한 시민들이 많이 희생을 당할 거다 해서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을 하고, 그리고 일본 경찰들한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스스로 체포가 됩니다. 근데 탑골공원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이제 탑골공원에서 하는 줄 알고 다 모였었는데 오지 않으니까, 이 민족 대표들이 오지 않으니까 한 학생이 단상에 올라가서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게 되면서 시위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시위가 일어나니까 거기 고종의 장례식을 보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 시민들 해서 그 사람들이 대거 거기에 가담을 하면서 규모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게 일어났다는 얘기가 이제 전국에 퍼지다 보니까 이게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더더욱 해외로까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평양, 원산, 제주도 뭐 이런 데까지도 시작이 됐고요. 제주도까지도 갔어요. 그리고 만주, 연해주, 동경, 오사카, 필라델피아 같은 해외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걷잡을 수 없다가 보니까 일본의 탄압은 도를 더해가죠. 강압적인 탄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아우네장터 시위에서 유관순이 이 시위 관련해 가지고 체포가 돼서 하도 맞아 가지고 장독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경기도 화성에서는 제암리 교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학살을 하고 불을 질러버리는 그런 만행도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이런 3.1운동이 일어나고 나니까 일본도 식민 통치를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문화 통치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백성들의 에너지가 하나로 모아지니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거에 자극을 받아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상하이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는데 그거는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를 뒤집었다는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공산주의가 유입이 됩니다. 이 독립운동에. 그래서 이것은 공산주의 유입되는 거는 뭐 3.1운동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시대 조류가 그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해요. 자, 임시정부는 각지에 7개의 정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7개의 정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3개 정도입니다. 앞에서 1910년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해주에 있는 대한국민의회, 그 다음에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다음에 서울의 한성정부 같은 정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3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조선민국 임시정부, 고려공화국, 그 다음에 간도 임시정부, 뭐 신한민국 정부, 이렇게 해가지고 실체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이 7개 정부가 모여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그렇게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수립이 되는데 위치는 상하이에 두기로 하고요. 국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택합니다. 그리고 이 공화제를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상권 분립을 이루었고요. 근대적인 조치는 다 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이승만,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이동휘
해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뭔가 되는 것 같죠? 자, 교통제와 연통제와 교통국을 도는데요. 이게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정보교류하고 연락망으로 이렇게 두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미주에는 구미위원회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국무부를 설치를 하고 독립신문을 간행하고, 그 다음에 사료편찬소를 둬서 역사도 다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채를 발행해서 독립자금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륙양행, 그리고 백산상해 이런 것들이 거점 노릇을 하게 됩니다. 군무부 직할부대로 광복군 사령부, 광복군 총령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육군 주만 참의부 같은 데를 직할부대로 두게 됩니다. 자,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는데,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보면은 교통국하고 연통제가 일본에 발각이 돼요. 발각이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동휘의 그 코민테른 자금 유용 사건이 터집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이동휘가 연해주에서 뭘 만들었다고 그랬죠? 한인사회당을 만들었잖아, 그죠? 그리고 이동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가 되다가 보니까 이 한인사회당이 상하이로 거점을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되는데, 이 한인사회당이 코민테른에서 받아오는 자금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다 왔네 안 왔네 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구체적인 것들은 얼마다 루브라 얼마다 하는 얘기들은 저거에 따라 정확한 내역을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유용하는 게 전체가 이제 그 임시정부로 오는 게 아니고 한인사회당이 일부 사용하고 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동휘는 국무총리를 사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리고 이승만이 미국 윌슨의 위임 통치를 요청했다고 그랬죠. 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국민대표회의가 열리는데, 국민대표회의에서는 창조파,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거 다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는 거를 이제 그 신채호나 김규식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니다. 이 상태를 지금 타파해 나가는 데는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내용 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하면 된다 해서, 이건 이제 안창호나 이동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현상유지파는 그걸 다시 또 개조를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하면 된다, 사람의 문제다 해서 김구, 이동영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현상유지를 대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국민대표회의가 결렬이 돼요.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채호, 김규식 같은 창조파들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탈퇴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승만을 탄핵합니다. 이승만은 뭐라고 그랬죠? 앞에 위임 통치권이 문제가 됐죠. 이승만을 탄핵해서 2대 대통령으로 이제 그 박은식을 선출을 해요. 박은식을 선출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뒤에 이게 이제 그 연통제와 교통국이 발각이 되다 보니까는 액티브한 그러한 활동은 사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도체제를 이제 여러 차례 개헌을 해서 지도체제를 바꾸기도 해요. 바꾸다가 결국 김구가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김구는 이와 별도로 한인애국단을 조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그 윤봉길이 이제 훈코공원 의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아시죠? 그 전승기념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본이 훈코공원에서 샴페인 터뜨리는데 윤봉길이 폭탄을 던져서 다 저거 하게 됐다. 요직들이 일본의 그 핵심적인 큰 멤버들이 죽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일본의 감시가 강화가 됩니다. 또 그래서 이 사건이, 윤봉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중국 국민당, 장체스가 이끄는 중국 국민당에서 이 사건을 굉장히 크게 봐요. 중국에서 아무도 못하는 거를 조선의 한 청년이 이뤄냈다 해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중국 국민당을 따라서, 중국 국민당은 그때 이제 그 또 공산주의하고 저게 있다가 보니까 중국 국민당의 이동에 따라서 계속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상하이, 항저우, 전장, 창사, 광저우, 유저우, 뭐 구이양, 치장, 뭐 충칭 해서 결국 충칭까지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중국 국민당이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 광복군을 창설을 합니다. 한국 광복군은 조선의용대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조선의용대 일부가 여기에 한국 광복군에 흡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 광복군이 창설이 되는데, 이게 다른 나라, 그러니까 중국에 그 군대를 둔다, 한국에 군대를 둔다 하는 거는 사실 살이 안 맞죠. 그래서 중국에서 광복군 준승 9개 항을 제시를 합니다. 니들이 무장을 해도 좋은데 9개 항을 지켜라 해서 9개 항을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해서 한국 광복군이 창설이 되고요. 그리고 조성왕의 삼균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건국강령을 제정을 해요.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차 대전 때 그 연합군 편에 서서, 연합군이 뭐예요? 미국을 위시로 하는 저 민주주의 진영이죠. 네, 그래서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미얀마 전투에도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OSS는 뭔가 하면 CIA 전신입니다. 그와 국내 침공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을 세우기만 했지 실제로 그 행동에 옮기기 이전에 그 연합군에서 일본에 원폭을 투하하죠. 원폭 투하하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국내 침공 계획은 실현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무단 통치가 문화 통치로 바뀌는 거, 1920년대는 그렇게 바뀝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